Y10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해파리 출몰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요즘 경남 남해안 멸치 조업장에서는 멸치 대신 해파리가 잡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몰하는 해파리가 어민들의 조업을 방해하자 조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소식을 담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진은 보름달물 해파리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인공 구조물도 많고 적당한 수온에 먹이량도 많다 보니 해파리 생활사 단계에서 폴립이 부착할 수 있는 서식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대량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올여름 남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해파리 출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알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알려 당분간 피해가 불가피함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남해안 멸치 조업장에서 보름달물 해파리가 대량 출몰한 소식을 전했는데 정부나 관계기관의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해파리 출몰에 대한 정부 대응을 알아봤습니다. 보도에서처럼 해파리 대량 발생은 여름철 연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어업 활동을 저해하고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 유해생물 현상으로 정부는 관련 해역에 대해 단계별 경보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해파리 특보가 발표된 해역에 예찰을 강화하고 해파리 초동 제거 및 어업인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는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는데요. 또한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전남 고흥군 등량만 일대에서 전라남도, 고흥군 지역 법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해파리 대량 발생 재난 대비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2024년 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해파리 대량 발생이 새롭게 자연재난에 포함된 이후 첫 공식 대응 훈련이었는데요. 훈련에는 총지휘선, 예찰선 등 10척의 선박을 투입해 예찰 활동을 통한 해파리 개체수 및 크기 확인, 분쇄기를 장착한 정화선을 통한 포획 해파리 처리, 절단망을 설치한 어선을 이용한 해파리 제거 작업 등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해수부는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한 뒤 대응 절차와 장비 운용 등의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해 향후 훈련과 실전 대응에 반영할 방침인데요. 향후에도 예찰 강화와 장비 예산 지원을 통해 해양 생태계와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중증 열성열소 판감소 증후군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충북에서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해 이를 치료하던 의료진들이 2차 감염됐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충북 청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이 발열과 근육통 등 증상을 보여서 검사한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환자실 안에서 기관 내 삽관,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 장시간 처치를 하는 과정에 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노출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의료진들이 집단으로 2차 감염된 과정과 현재 상태를 전하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린 보도였는데요. 중증 열성열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를 진료하던 의료진이 2차 감염된 소식을 전했는데 생소한 질병이라 간단하게라도 질병에 대한 정보를 준다면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인 작은 소피참 진드기에 물린 후 5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지나고 열, 설사,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치명률이 약 12에서 47%로 높으며 주로 4월부터 11월 중에 환자가 발생하는데요. SFTS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올해 SFTS 첫 환자는 호남권에서 4월 보고된 이후 7월 1일 기준 14명의 환자가 보고됐고 5월 이후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간에 비해 발생 규모가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호남권에서 발생한 SFTS 환자 29명의 감염 위험 요인 분석 결과 모두 풀이 무성한 환경과의 접촉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호남권은 농업 활동의 규모가 크고 수풀과 산림에 인접한 거주 환경,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 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므로 야외 활동 시에는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방 수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드기 노출 방지를 위해 키노, 모자, 양말 착용 및 기피제 사용하기, 진드기가 붙어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야외 활동 후에는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목욕하기, 농작업 및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오한, 설사, 근육통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모기 방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름철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모기 소리에 잠을 설치는 밤이 늘고 있습니다.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해외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이 마을은 댕기열 환자가 늘자 모기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아예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모기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이렇게 실험실에서 태어난 모기를 야생에 풀어서 다음 세대에도 말라리아 저항성이 이어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모기 방제 대책으로 포상금, 인공지능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여름철 모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과학기술의 활용과 포상금 지급 제도 등을 소개한 보도였는데 우리나라 모기 방제 현황은 어떤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와이에서 우리나라 모기 방제 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3일 드론을 활용한 모기 유충구제 시연회에서 드론 방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화성시 동탄보건소는 드론 방제 외에도 질병관리청의 근거중심 매개체 방제 사업 시범주로서 성충모기 방제 및 유충구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시는 현재 도심 내 공원 9곳에 원격 모기 장치를 설치해 모기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제 여부를 결정하는 과학적 대응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동탄호수공원에는 전국 5개 도시에서만 시범 운영 중인 인공지능 원격 모기 장치를 도입해 모기 개체수 측정뿐 아니라 5종의 모기 분류 기능까지 갖췄는데요. 시는 이 장치를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모기 종별 밀도 변화와 감염병 발생 가능성까지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안산시는 올해 근거중심 매개체 방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맞춤형 방제 활동을 지속 추진하는데요. 방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역 전문가의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유충 서식지 확인, 장비 운용 상태 점검, 핵심 방제 지점 분석 등 현장 중심의 개선 방향과 전략 제시 및 토의 시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제 질의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근거 중심의 정밀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자문을 통해 방역 효율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와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